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대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 랩의 문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30여 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 농산 원물 1차 가공 식품 관련된 구매 트렌드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 이제 농가 단위에서 이제 봤을 때, 즉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사 먹고 있느냐, 즉 큰 기업들이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농가 단위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 단위에서 뭔가를 가공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뭔가를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소소한 자본으로 원물을 판매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원물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파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고민을 이제 해 보자는 거죠.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과일과 그리고 이제 채소, 그다음에 곡물, 이걸 가지고 이제 원물과 1차 가공에 어떻게 서로 대체가 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진들이 함께 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고요. 제일 먼저 이제 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감귤, 딸기,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그리고 주로 이제 수입인 것들이 많죠. 열대 과일들을 저희들이 주로 분석을 했고요. 뭐 신선 원물 쪽을 저희들이 뭐 분석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주로 과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을 낸다라거나 즙, 차, 그다음에 잼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음료를 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고, 이것에 관련된 소비 트렌드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감이 되겠는데요. 감 같은 경우 이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이제 보시는 방법은 이 막대 그래프, 빨간색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연 평균 구매 금액이 되겠고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 작은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일 텐데요. 이건 온라인 구매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구매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패널들의 연평균 감 원물의 그 전체 원물 구매 금액의 이제 변화 추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감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고, 이 파란색 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에서의 구매가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 횟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매 액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반면에 이 감을 건물 형태로 이제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들, 즉 우리 이제 패널들이 구매하는 걸 보게 되면 약간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기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18년도에 조금 기록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성장은 보시다시피 18년도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파란색, 즉 온라인에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이때 이 감 건물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감 자체가 크게 풍작을 이뤘고, 17년도에 크게 감 풍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건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18년도에 청탁금지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김영란법이죠. 청탁금지법이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농산물에 관련된 선물 상한 금액이 올라가면서부터 2018년도에 이 건 가공품의 온 오프라인 구매액이 급증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 건물 구매 추이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보시게 되면 건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감 말랭이가 있고, 하나가 이제 곶감이 있고, 반건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별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들어서는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다. 17년, 18년에는 굉장히 성과가 비교적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9년을 지나감으로써부터 이 선물로서에 있어서의 이 건시, 감말랭이 곶감이 뭐 샤인 머스켓이라거나 견과류에서 좀 밀리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온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선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감 가공식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온라인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감 가공식품에 있어서의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제 카카오라거나 이런 뭐 네이버라거나 이런 데서 뭐 우리 농가들과 좋은 협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라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이제 명절이라거나 이런데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귤은 이제 굉장히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산지 쪽으로 가보게 되면 생산이 이제 과다 생산되고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귤이 되겠는데요. 역시 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생산 원물 판매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원물의 구매는 좀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밑에 파란색 즉 이 원물에서의 온라인 판매는 상당히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감귤을 가장 많이 먹는 방식은 사실은 주스였는데요. 이 주스 시장이 완전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된 주스 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이 주스를 이 뭐라고 그럴까요? 발효를 시켜서 이제 술로 만들어서 이제 증류를 한다라거나 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감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스가 이제 당 함량이 이제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주스에 대한 소비 자체가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스의 소비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착즙한 이제 감귤 주스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원물에 있어서의 구매 패턴의 변화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즌에 있어서의 좀 구매 패턴을 차이를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 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월별 가구당 감귤 원물 구매 추이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그래프는 2019년도에 이제 월별 가구당 감귤 원물 구매 추이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이제 달라져 있는 게 구매 횟수를 보시게 되면 회색으로 이제 꺾어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구매 횟수가 2015년 대비 2019년을 보시게 되면 11월, 12월에 했을 때 구매 횟수가 2019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구매액을 보시게 되면 2019년에 1월, 2월에 구매액이 확연히 2015년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감귤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완숙된 감귤을 수확하는 시기가 1월, 2월인데 이때 완숙 감귤 구매가 올라가고 반대로 11월, 12월은 뭐냐면 이제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감귤을 이제 수확을 해서 후숙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 감귤의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연중으로 봤을 때는 이 노지 감귤 방금 말씀드렸던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지 감귤인데 이 11, 12월에 노지 감귤이 줄어들고 1월, 2월에 완숙 노지 감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3, 4월 같은 경우는 비가림 감귤이 많은데 비가림 감귤의 비중이 이 오른쪽 끝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하우스 감귤의 비중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구매 패턴 자체가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 하나가 이 감귤 중에서 이 작은 이제 밀감에 있어서의 밀감이 있고요. 또 그다음 망감류가 있습니다. 한라봉으로 대표되는 이 망감류가 있는데요. 이 망감류가 지금 전반적으로 재배 면적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한라봉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재배한 지 오래됐는데 망감류 같은 경우 특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가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뭐 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일반 밀감에 비해서 이 망감류 특히 한라봉 같은 경우 이 파란색 즉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한라봉을 조금 빨리 팔기 위해서 조기 수확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좀 맛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지금 나옴으로써 지금 제주도 내부에서는 내부 규약을 통해서 조기 수확을 하지 말자. 예, 조기 수확을 하게 될 경우에 당도를 잘 맞춰서 출하하자라고 하는 내부 규약을 지금 2019년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수확을 해서 당도를 맞춰서 내자라고 내부 규약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뜨고 있는 망감류는 다음 보시게 될 여기 천혜향과 특히 레드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망감류 중에서 천혜향과 레드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품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딸기가 되겠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다지 뭐 빠르게 성장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딸기의 대표적인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빵을 우리가 식빵류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그다음에 딸기 잼 자체가 당도가 높다 보니 이것을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사람들이 덜 먹죠. 그러다 보니까 딸기 잼 자체를 사람들이 덜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딸기 가공품인 딸기 잼 자체를 좀 적게 먹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딸기 원물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즉 온라인 구매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딸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이 물러서 그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이 패키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 선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딸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 품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딸기의 한 70% 정도는 이 설향 딸기인데요. 설향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 비중 자체는 70%지만 그다지 성장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향이나 육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이 뭐 약간 이제 뭐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장희 딸기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희 딸기는 경상남도에 있는 산청 지역이 주 이제 산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장희를 많이 생산하다가 이게 사실은 일본 품종이죠, 그죠? 그래서 사량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장희가 인기 품종으로 지금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많이 좀 팔리고 있고 이 장희 품종에 대한 강한 로열티를 보이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화가 없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전체적인 매출이 구매가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배 상품에서의 평균 소매 가격을 봤더니 2019년도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들의 판단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2019년도에 배를 더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단지 전반적인 배의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이는 착신상으로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즈널리티를 저희들이 조금 이제 판단을 해봤더니 네. 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배를 먹지 않고 네, 요 페이지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맞네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015와 2019년도에 배 구매 패턴을 지금 월별로 보고 있는데 지금 1, 2월, 특히 2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네, 설과
추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차례상에 올리는 용도로 쓰고 있지 일상적인 소비용으로 쓰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일상적으로 먹는 과일로 뭐라고 할까요?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으로 이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제 가공용으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 재밌는 사건 이벤트가 있었죠. 그 배 주스를 한때 숙취 해소제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가공용으로 이제 잘 썼었는데 문제는 그 인기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 숙취 해소제로서의 이제 배는 이제 인기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의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동시에 뭔가 그 배를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가공 식품으로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숭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2010년에 살짝 꺾였는데요. 뭐 이거는 복숭아 원물 자체가 뭐 성장을 많이 한다, 성장을 아니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스라고 하는 품목 자체는 뭐 모든 품목이 지금 성장이 멈췄다. 전반적으로 주스 같은 경우에는 다 성장이 매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오로지 이 복숭아만이 성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복숭아에 과육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스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아주 독특한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A급 이제 복숭아 원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숭아 원물로 파셔야 되겠지만 B급 이제 원물 같은 경우에는 과육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스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시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장 상황을 앞으로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품종별로 이제 봤는데 품종별로 특별히 뭐 특정 품종이 더 잘 팔린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사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사과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뭐 특별히 어떤 품종이 더 성장을 한다라거나 어떤 가공품이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패턴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아우리, 홍로, 홍옥, 후지 특정 특정 품종이 더 성장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포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연별 가구당 포도 원물 구매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 감소를 하다가 2017부터 시작해서 살짝 성장하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주스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